네, 알 권리 3법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저는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 상임활동가 이상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기자회견 참석자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삼성전자 백혈병 희생자 고 황유미님의 아버지 황상기 반올림 대표님 오셨습니다. 네, 오늘 기자회견을 공동 주최하는 산업기술보호법 대책위원회에서 여러분들 오셨는데요. 생명안전시민넷 공동대표 송경용 신부님 오셨습니다. 생명안전시민넷 박순설 사무처장님 오셨습니다. 네, 사단법인 오픈넷 최지연 변호사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김예찬 사미활동가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반올림 임자원 변호사님 오셨습니다. 일과건강 한선미 상임활동가님 그리고 반올림 상임활동가 조승규 노무사님 오셨습니다. 네. 반올림은 오랫동안 반도체 전자산업 피해자들의 산재 인정을 위해서 싸워왔습니다. 산재 인정 투쟁이라고도 불렀는데요. 산재 인정 투쟁은 알 권리 투쟁이기도 했습니다. 산재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회사와 정부가 가지고 있는 안전보건 자료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마련되는 알 권리 3법이 바로 이 당사자들에게 중요한 도구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면서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기자회견 첫 번째 발언은 산업안전보건법을 대표 발의하시는 우원식 의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우원식 의원입니다. 오늘 산자위 소속의 이동주 의원과 함께 반도체 노동자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과 함께해서 알 권리 3법 패키지 법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대한민국은 아직도 OECD 산재 사망률 1위라는 오명을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돼서 그 효과를 기대하고 있지만 연일 뉴스를 통해서 접하는 노동자들의 각종 산재 사건을 보면 이 산업안전 문제는 아직도 여전히 우리의 고질병입니다. 그중에 노동자들이 일하다 다치거나 병에 걸려 발생하는 산업재해 보상제도는 여러 제약 요인으로 인해서 노동자에게 치료받고 나을 권리,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마저 죽도록 싸워야 겨우 인정받을 수 있는 높은 벽으로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산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의학적, 과학적 입증을 해야 하는데 그 입증을 위한 정보 접근은 현실적으로 하늘의 별 따기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산업기술보호법, 국가첨단전략산업법 등에 의해서 영업비밀 그리고 기술보호라는 미명하에 정보 접근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노동자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산업안전보건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노동자가 산재를 신청하기 위해 본인이 다녔던 회사에 자료를 신청해도 돌아오는 것은 영업비밀이다. 이런 대답뿐입니다. 법은 있으나 취지를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것이 현재의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을 바꾸기 위해 오늘 법률 개정을 저희들이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면 우선 첫째는 안전보건자료의 관리체계에서부터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고용노동부가 안전보건자료의 체계적 관리에 앞장서서 안전보건자료의 구체적 목록을 규정하고 전산 시스템을 이용해 통합적으로 관리를 해야 하고 노동자가 법정 기준에 따라 청구하면 그 자료를 공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산재 발생 원인 분석과 산재 발생 시 입증이 보다 용이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업주의 안전보건자료 공개를 의무화하고 해당 사업장의 전 현직 노동자가 본인의 산재 신청 시 보다 쉽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산재보상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집니다. 언제까지 자료 공개를 두고 벌어지는 긴 공방 속에서 일하다 죽거나 다친 사람들과 그 유족들이 끊임없이 고통받는 현실을 방치해야 됩니까? 이 점은 꼭 고치겠습니다.
누군가는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말하지만 산재 피해자들에게 알려고 하는 것이 고통이 되었던 그런 시대에는 이제 끝내야 합니다.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수단이 없는 법률은 법이 아니라 그저 좋은 말잔치에 불과합니다. 법률이 법률답게 국가가 강제하는 사회규범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합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발의된 법안을 통해 노동자들에게 보장된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제도를 손질해 나가겠습니다. 법 통과를 위해 국회 내에서 힘을 모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두 번째 발언은 산업기술보호법과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을 대표 발의하시는 이동주 의원님이 해주시기로 하셨는데요. 오늘 부득이한 국회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나눠드린 보도자료에 별지로 그 발언문을 첨부해뒀으니 참조해 주시고요. 이동주 의원님을 대신해서 산업기술보호법과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의 취지와 그 내용에 대해서 반올림 임자훈 변호사께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동훈 변호사입니다. 2019년 8월에 일본과의 무역 분쟁이 한창일 때 국가핵심기술 보호라는 명목으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그 법에는 실제 국가핵심기술의 부당한 유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조항도 있었지만 국민의 알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관련 사업장에 대한 공익적 문제 제기를 틀어막을 수 있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독소 조항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과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은 그때 만들어졌던 독소 조항을 제거하는 과정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현행 산업기술보호법에는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이기만 하면 공개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가 대체 무엇인지에 대한 어떠한 판단 기준도 제시되지 않아서 악용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래서 국가핵심기술의 운영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기술의 부정한 유출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정보라는 정말 공개되었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 비공개 대상의 범위를 좁혔고, 그러한 정보라 하더라도 생명 건강을 위해서 공개할 필요가 있다거나 개인의 재산이나 정보 보호를 위해서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등 여러 공익적 이유로는 공개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을 두었습니다. 단 이러한 예외 규정에 따라서 공개할 경우에는 산업기술보호법상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행법은 산업기술 관련 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법한 경로를 통해 얻은 정보라 할지라도 그 목적 외 사용에 대해서는 이유를 불문하고 처벌하는 조항도 있는데, 이 법도 굉장히 악용될 여지가 커서 그 정보 유입의 경로를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소송으로 제한하는 개정안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은 이제 작년에 만들어진 법인데, 이게 산업기술보호법 앞서 말씀드린 산업기술보호법의 여러 가지 독소 조항들을 그대로 떠안을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상기법상의 독소 조항의 적용 범위가 넓어질 수 있는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결고리를 차단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들어가 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행 그 전략산업법에도 전략기술 관련 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법한 경로를 통해 얻은 정보라면 제공받은 목적의 용도 사용은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정보 유입의 경로를 좀 더 제한해서 정말 산업기술보호법이나 국가전략산업법이 만들어진 본래 취지에 부합하는 법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저희 목적이 있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 번째 발언은 생명안전시민넷 공동대표이신 송경용 신부님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생명안전시민넷 공동대표 맡고 있는 송경용 신부입니다. 법의 내용이나 취지는 앞에 두 분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조금 다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가 실명하고 또 몸을 움직이지도 가누지도 못할 정도의 중병을 얻은 20대
여성들을 몇 분 만났습니다. 제가 초대를 했습니다. 우리 반올림의 협조를 얻어서 초대를 했는데 전 정말 깜짝 놀라고 같이 밥을 먹는데 제가 숟가락이 올라가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중병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갈 수도 없었고 외출을 1년 만에 했다고 했습니다. 혼자 움직일 수가 없어서 가족들의 도움을 얻어서 1년이 넘는 시간 만에 처음으로 외출을 했거나 우리 활동가들이 직접 저 지방에 가서 봉고차를 몰고 가서 태워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여성들이 자기가 왜 병에 걸렸는지 아무런 정보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가서 의사가 어디서 일했느냐, 무슨 물질을 사용을 했느냐 하는데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수년 동안 온 가족이 그 공장에 가서 사정하고 울고불고 했는데도 아무런 정보를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거는 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가장 잔인한 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노동자가 기밀을 자기 공장이 망하는 정도의 기밀을 누출하고 뭐 하겠습니까? 이게 산업안전 국가 기밀이라고 하고 영업 비밀이라고 하는데 그 노동자들이 그 첨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그것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가장 헌신하는 게 가장 또 필요한 사람들이 노동자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노동자들이 어떤 물질을 사용하는지 왜 병에 걸렸는지도 알지 못하게 하는 이런 법은 법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저는 폭력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개정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정말 우리 이 산업 현장에서 노동 현장이 안전할 때 생산성이 몇 배가 오른다는 게 국제적인 이미 학계에 오래전부터 입증된 것입니다. 그런데 노동자들이 안전하지 않은 환경에서 어떤 물질을 사용하는지, 자기가 지금 어떤 물질을 취급하는지도 모르게 하는 이런 현장에서 어떻게 생산성이 오르고 또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노동자도 인간이지 않습니까? 최소 한도의 어떤 알 권리, 이거는 인권의 기본적인 인권 중에 인권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언론에서도 적극 좀 협조해 주셔서 이번 기회에 이 법이 꼭 개정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발언은 삼성반도체 백혈병 희생자 고 황유빈님의 아버지이신 반올림 황상기 대표님 말씀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유미 아빠 황상기입니다. 우리 유미는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가 백혈병에 걸려 죽었습니다. 산재 신청을 하니 피해자가 입증하라고 합니다. 근데 피해자한테 무슨 증거가 있습니까? 증거를 다 회사가 가지고 있는데 회사에 내라고 해야지 피해자한테 내라고 하면은 이 증거를 어떻게 찾아올 수 있겠습니까? 삼성 직업병 피해자들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증거 달라고 하면 영업 비밀이라고 주지 않았습니다. 노동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증거 받겠다고 따로 재판까지 했었습니다. 산재 피해자한테만 문제가 아닙니다. 일하는 노동자들이 뭐가 위험한지 알아야 피해든 고치든 할 텐데 노동자들에게는 안 알려줍니다. 피해자한테도 감추고 노동자들에게도 감추면 그 공장이 어떻게 안전하겠습니까? 반도체가 중요하다고 정부가 언론이고 난립니다. 반도체에 세금도 쏟아붓고 규제도 없어지고 학생들도 늘린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반도체가 중요하면 반도체 만드는 사람도 중요하게 대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반도체 만들다가 병들고 죽지 않으면 위험하면 위험하다고 알려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국가 핵심 기술만 있으면 공개하지 말라고 합니다. 반도체 기술이 다 국가 핵심 기술이면서 그런 반도체 공장 피해자들은 병들고 죽어도 국가 핵심 기술이니 병이 걸리는 이유도 알아보지 말란 말입니까? 산업기술 공장에 대해 알리면 처벌받게 해놓았습니다. 반도체 전자산업 중에 산업기술 아닌 공장이 어디 있습니까? 위험하면 위험하다고 말해야지 산업기술인지 따져보고 가만 있으란 말입니까? 우원식 의원과 이동주 의원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법안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법안 만들어 주셨으니 꼭 통과될 수 있게끔 끝까지 힘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 생명과 가정을 보호하는 법을 꼭 통과시켜서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고, 노동자들이 일을 하다가 병이 걸려도 그 병든 원인이 어디에서 병이 걸리는지 그 이유라도 알게끔 만들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버님 당부 말씀대로 두 의원님께서 아마 이 법안 통과될 때까지 끝까지 노력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 마지막으로 기자회견문 낭독하겠습니다. 기자회견문은 사단법인 오픈넷의 최지원 변호사님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김혜찬 상임활동가님께서 나눠서 해주시겠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알권리법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OECD 산재 사망률 1위 국가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아니라 질병의 경우 산재로 집계도 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직업성 암으로 산재 인정을 받은 분은 작년에 414명이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의 추정치에 따르면 한국의 직업성 암 환자는 1년에 약 1만 명 정도입니다. 1만 명 중에 단 414명만이 산재로 인정받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자들과 직업병 피해자들이 마주하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산재를 인정받으려면 피해자가 입증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피해자들에겐 아무런 입증 자료가 없습니다. 모든 자료는 회사가 가지고 있지만 영업비밀을 이유로 주지 않습니다.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조차 국가 핵심 기술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을 바꿔서 산재 피해자들이 자신의 질병을 직업병으로 수월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산업재해를 줄이려면 작업환경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작업환경을 개선하려면 노동자들이 작업장의 위험에 대하여 잘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작업장 위험을 알려줄 안전보건 자료들은 체계적으로 관리되지도 보관되지도 않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안전보건 자료들에 대한 접근권도 노동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에게만 주어져 있어 위험을 느끼는 노동자와 직업병 피해자들에게는 여전히 알 권리가 요원한 상황입니다. 이에 우원식 의원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해 작업장의 안전보고 자료들에 대한 당사자들의 알 권리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강조는 넘쳐나지만 반도체 산업의 위험에 대한 얘기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기업이 지원과 규제 완화를 요구하면 언론이 보도하고 정부와 국회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발빠르게 대처하며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건강과 생명에 대한 고려는 많이 부족했습니다. 산업을 보호하고 지원하면서도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에 악영향은 없는지 세심하게 살펴야 했지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업 환경의 위험에 대한 알 권리는 오히려 후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9년 8월 국회는 산업기술보호법을 개정하며 국가 핵심 기술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산업기술은 3,000가지가 넘을 정도로 매우 광범위하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산업기술을 포함한 정보를 취득 목적 외로 사용, 공개하면 중하게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공익적인 활동에 대한 고려도 없기 때문에 노동자와 지역 주민의 건강을 위한 활동도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산업기술보호법은 삼성보호법이라는 시민사회와 언론의 비판을 자초하여 국내 산업기술을 보호하겠다는 법의 취지마저 훼손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2022년 1월 제정된 국가첨단전략사업법은 반도체, 배터리 등 경쟁 국가들이 지원을 집중하고 있는 산업에 우리나라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법입니다.
하지만 이 법의 제정 과정에서도 산업기술보호법과 비슷한 실수가 있었습니다. 이에 이동주 의원은 산업기술보호법과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을 개정하여 국내 산업은 보호하고 지원하되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에 대한 우려를 부식시키고자 합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알권리법이 필요합니다. 우현식 의원, 이동주 의원, 산업기술보호법 대책위원회 등 시민사회는 알권리 3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022년 9월 26일 우원식 의원, 이동주 의원, 산업기술보호법 대책위원회. 네. 사람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알 권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발의되는 이 알 권리 3법이 바로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도구로 잘 쓰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기자회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